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신석초등학교 다닐 때 그 난지도에 무슨 봉사 활동하러 간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정말 쓰레기 정리 마을이 있었죠. 예, 그 마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가 다 매립이 되면서 지금 거대 미디어 단지가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있는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의 역사를 이제 보려면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이따가 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수색역. 예. 지금은 은평구지만 사실은 이제 거대하게 경기도와 서울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고 그쪽에 철도 기지를 만들면서 공장들이 들어오고 했던 게 한 덩어리. 그래서 거기에 일본군 관사라든지 철도 관사가 있어서 나름 살기 좋았던 곳이고 그 아래쪽에 난지도라는 섬이 있었죠. 이따가 지도를 그렇지. 난지도니까 섬입니다. 실제로 섬이었어요. 여기가 70년대 초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었습니다. 꽤 예쁘게 가꿔서 길가에 꽃도 심던 그런 유람지였는데 이름 자체가 난초랑 영지버섯이란 난지버섯이 그래서 난지도. 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뚝섬 같은 섬이에요. 잠실도라든지. 그러다가 서울시가 70년대에 쓰레기 매립할 곳이 필요하니까 그 철도도 있고 어차피 버린 땅이니까 그쪽에 해버리자라고 했던 게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그 예쁜 섬이 쓰레기 처리장이 돼버렸군요. 20년간. 저도 어릴 때 행주산성 가고 그럴 때 아버지 차 타고 가면 창문을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올려도 냄새가 들어왔죠. 그랬다가 90년대 돼서 이거를 보내버린 게 경기도의 수도권 매립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돌려서 사실 처음에 여기를 골프장 만들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골프장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인홀짜리 퍼블릭 골프장에다가 개막 전에 공무원들이 자기들 특권으로 몰래 하다가 걸려가지고 기자들한테 그게 공원 됐잖아요. 그래서 골프장 없애버렸죠.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공원 잘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하늘공원 됐잖아요. 잘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올라가기 힘들게 만들어서 사람들 괜히 이제 차 같은 거 불법 주차 안 하게 만들고 잘해놨어요. 잘해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 오랜 답사 동료인 이모 씨, 제가 이런 방송에도 출연시키고 있습니다만 용산부터 가좌까지 쭉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마 기억이 선명하실 거예요. 요게 용산역 그 당시. 천천히 가보죠. 여기가 이제 용문. 용문. 용산 보건소 있고 그 동네입니다. 요 집들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이어지고 이 길은 없어졌어요. 이 철길은. 요 매일 우유 있던 데는 지금도 우유 대리점처럼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완전 일본식 2층 집이 나가요. 완전 일본식. 그래서 이게 1920년대부터 개발된 오래된 동네라서 요게 지금 효창공원역. 혹 기억나십니까? 철길. 요건 이제 없어지고 현재 인도처럼 새로 만들었어요. 이건 없애고. 저는 이제 뭐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 열차가 거의 안 다녔잖아요. 주민들 위에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도 걸어 다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행법적으로 불법이긴 합니다만 20년 전 일이라 만료됐다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요 길에서 놀았으니까. 또 이때 원래는 저 길에서 놀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현행법으로 불법입니다. 벌써 40년 전 일, 40년도 넘은 일입니다. 저는 20년 전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효창역에서 지금 요 아파트 있잖아요. 도원 삼성 아파트. 아직 있죠. 도원동. 여기서부터 굉장히 언덕이었죠. 그래서 이 언덕을 지금 많이 깎아가지고 현재 경수길이 만들어져 있는. 걸어가면 점점 이제 언덕이 생깁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철도용지는 통행 금지였습니다. 우리보다 불법을 저질렀던. 저때 20년 전에 벌금이 100만 원이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지금 돈으로 거의 뭐 2천만 원 정도. 그러네요. 하지만 모두 걸어야였죠. 미생동이라고. 이런 분위기였죠. 언덕 올라가면서 참 일종의 말하자면 빈민촌이 있어서 여기가 어떻게 되려나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쓰레기도 많고. 저희 한강철교 지나오면은 그 용산의 오른쪽에 철길 있는 데 있어요. 거기. 거기 아직 저런 집이 남아있어요. 많이 있죠. 그거를 평창올림픽 때 어느 경제지 기자가 부끄럽다고 없애자고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죠. 사람 살고 있는 사람 살고 있는 곳인데. 근데 한국이 88년 올림픽 때도 거의 100만 명의 철거민이 밀어냈거든요. 그거는 세계 슬럼 철거 사상 그 유례가 없습니다. 그게 최근에 깨진 게 베이징 올림픽 때 밀어낸 거. 그전까지 한국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꼭 겨울에 헐어내가지고 사람들 못 버티게 만드는 했다가 최근 들어서 그건 하지 말자. 너무 가혹하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완전 쓰레기 막 굴러다니고 이게 지금 가보면은 완전히 잘 꾸민 숲길이 돼서 아파트 숲이 되고 불과 20년입니다.
서울은 참. 그 옆에 옛날에 요런 집들이 그랬죠. 지금 급살하게 된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철길이 공원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조금조금한 가게들인데 네. 운치가 그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옵니다. 임대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게 이 언덕 넘어가면 있죠. 네. 이제 공덕으로 넘어오죠. 이제 공덕 로터리 지금도 느낌이 있습니다. 요 길이 어디냐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조가. 공덕역에 대충 요 블럭이에요. 사진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빼고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 허름한 집들이 엄청나게 값이 뛰어서 밥집들하고 있다. 네. 요게 여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공덕역 가셔가지고 이쪽에 뭐 빌딩 많이 생겼거든요. 엄청 생겼어요. 거기 2층에서 올라가시면은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비로 똑같은 뷰를 볼 수 있어요. 네. 요런 집들 그대로 남아 있고 삼성이 있어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여기가 동으로는 지명이 도화동인 거죠. 도화동은 아마 그래서 좀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당분간 이 복닥복닥한 분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네. 이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냈던 책 우리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인간은 아무리 깔끔한 고층 아파트에 살아도 이런 공간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술은 이런 데서 먹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포도 보면 이쪽 도화동 이쪽, 예. 이쪽이 지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활발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막 뭐 아파트 벽에 막 써붙여 있거든요. 안전진단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는 막 재건축 될 것 같고 요 블록은 먹자골목으로 남지 않을까. 근데 꽤 워낙에 많아요. 워낙에 많고 아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값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땅이나 집을 재건축해서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건 아닙니다. 상권에서 월세 내는 게 더 돈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은 것 같다. 마포라는 곳이 이렇게 길어요. 강변을 끼고 굉장히 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이렇게 접해 있는 땅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데는 아마 아파트 될 것 같고 이런 철길 주변 같은 거. 여긴 상권 좋죠. 상권이 좋아서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북쪽으로도 이따가 다음에 가겠습니다만 마포 정골목이라든지 이런 표창공원 주변으로도 꽤 많은 오래된 집들이 있고 얘들이 요즘에 다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죠. 표창공원 저쪽 용산이라서. 용산입니다만 같이 마포와 용산 함께. 그 서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여기는 그냥 한 묶음으로 그냥 마포죠. 근데 마포가 하여간 저쪽으로는 아현동 쪽으로는 서대문으로 이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으로는 또 용산이라 이어지고 용산으로 이어져 있고 사실 한 덩어리죠. 이거를 묶어서 우리는 서서울이라 부르죠. 그 다음에 또 고개 넘어가면 거기가 중구예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작아요 규모가. 그래서 막 엉켜 있고 규모도. 근데 조금만 이제 철길을 더 가보면 요 벽돌집도 지금 남아 있고 여전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공덕 로타리를 바라보는 여기가 공덕 로타리죠. 이거 막 좀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만 보시면 이 분위기가 날 겁니다. 마포대교, 용산구청, 마포세무서 여의도 이렇게 해서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저 길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 길이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저 위가 철길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은 저기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산은 경의도 숲길이라는 게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일부 땅을 팔아서 철도청에서 수익을 얻어서 이거 가지고 공원화 시킨 거죠. 그래서 핵심 지역이 공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판매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찍었던 요 고가는 없어졌고 양쪽에는 약간 옛날 인도 같은 걸 재현해놔서 여러분 2층을 걸어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가 이제 정골목이죠. 정골목이 꽤 오랫동안 약간 올드한 블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가보면 지금도 우리 전 싸놓고 팔고 가끔 아마 11시쯤에 오시면 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끔 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가 언젠가 이 동네를 대규모로 재개발했을 때 공원 예정 부지래요. 여기가. 그래서 저기 손을 아무도 못 대고 있답니다. 그거 지금 누가 어떻게 손대겠어요? 저기 지금 상권이 그렇게 발달돼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묶어서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기는 꽤 남아있을 것 같다. 전 골목으로 세련되게 세련되게 하면 또 그 맛이 안 나네요. 안 나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화장실 같은 거 좀 개조하고 하기만 좀 어떻게 하고 좀 어떻게 아이디어 좋게 좀 해서 맞습니다.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재개발을 포기하고 그냥 여기는 여기대로 그냥 가는 거다. 요 느낌으로. 근데 여기 지금 저 전골목 요 건너편 여기는 뭐
올라갔죠. 이쪽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갔죠. 이게 올라간 게 여러분 여기가 롯데지, 롯데. 이거죠, 이거. 롯데 캐슬 프레지던트 아파트. 이게 진작에 개발됐거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요건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답사책으로 처음 냈던 책이 서울선언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요걸 좀 얘기한 게 있어요. 공덕시장 지금 정골목 여기 원래 집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그거? 아 몰라요. 이게 상가 건물 위에 마을이 있었어요. 상가 건물 위에요? 예, 위에 집원도 있었고 세금도 받고 이런 게 부산, 서울에 있었는데 근데 땅이 없잖아. 저 상가 건물이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전체가 불법인 건데 하지만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만큼 다 서울, 부산을 몰려오니까. 근데 그게 제가 사진을 안 찍었을 때 있었는데 2017년에 갔을 때는 없어지고 길을 막아버렸어요. 올라가는 길을. 하지만 이렇게 흔적은 남아있는. 지금 부산은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천호동에 동서울시장에도 집이 있다가 이번에 시장 전체가 철거돼 버렸고 요게 여러분 지금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요 건물 자체는. 위에 갔다가 뭔가 무서운 거 보시면은 저희가 옛날에 집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런 데가 있었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마포시장 시동 옥상공사.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게 이게 상가 위에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철거한다. 15년에. 근데 이제 유학 갔다 오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은 만원이었다는 거 보여주는. 여기 보면 참 전 재밌다 생각하는 게 앞에 있는 거는 식민지 때 건물이고 요 뒤에 지은 거는 1960년대, 70년대 건물들이고. 저 지금 요 앞에 건 다 헐려 있어요. 아직 안 오르지 않았나요? 네, 지금 요거는 없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랬구나. 참 어려웠을 텐데, 저거 공원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전 골목을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 저기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아직 뭐 다시 용산 숲길로 돌아갈 겁니다만 이 집은 사실 여러분이 답사를 하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동네는. 부동산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 속에 이 공간에 가시면은 요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공덕리 금표라고 이게 뭐냐면 흥선대원군의 별장이 요거치에 있어가지고 그 주변 1, 2에는 민간인 출입 금지를 알려주는 비석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아소당. 그래서 1980년대 말에 지어진 거죠. 세상을 떠난 별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장이 있을 정도로 이 공덕이라는 데가 텅 빈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포 지역은 이게 지난 뒤에 만들어진 신도시다. 이 공덕 주변은. 그래서 예전에 이런 농담이라고 속담이 있었습니다. 마포 새우젓 장수는 이마가 까맣고 왕십리 미나리 장수는 목덜미가 까맣다고. 뭐냐면은 마포 새우젓 장수는 이 동네에서 이제 아침에 사대문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짊어지고. 그러면 동쪽으로 햇빛을 받으니까 여기가 까매지고 왕십리 미나리 장수는 거꾸로 오니까 여기가 까매진다고. 되게 재밌네. 네. 코로나 시절이 있던 곳이 구한말부터 여기가 신도시가 됐고 그리고 이 신도시 확장된 게 신촌인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확장된 게 영등포. 근데 그러고 보면 마포는 항상 현대를 선도해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뀔 때마다 뭔가가 새로 지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끌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성장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죠. 다른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데 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여의도가 이제 으쌰으쌰하는 게 있으면서 아마 여기는 여의도랑 연결될 거예요. 그렇죠. 이 동네 귀빈로라고. 귀빈로 아시죠? 귀빈로는 잘 몰라요. 블루클럽 귀빈로점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마포대교 지나서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도로 볼게요. 김포공항에서 내린 외국 귀빈들이 이 공항로를 따라서 쭉 옵니다. 와서 이렇게 와서 여의도에서 마포대교 지나서 서울 사대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귀빈들이 통과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그 귀빈로예요? 네, 여기가 원래 귀빈로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등포랑 여의도랑 이 마포는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귀빈로통이 이어져 있던. 마포대로가 귀빈로였어요? 그렇습니다. 마포대교부터 북단부터 사대문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여기 이 동네에 귀빈로점도 있는 거예요. 약간 마포가 정체되는 듯한 느낌을 보이다가 이제 최근 몇 년부터 마용성이 뜨면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값들도 치솟고 뭐 거리가 단장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맞습니다. 앞으로 저는 발전이 있다고 보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의도와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포는 강북이고 여의도는 남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의도는 영등포구긴 하지만 사실 나머지 영등포랑 달라요. 이거는 마포대교를 통해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요걸 묶어서 마포로 보시는 게 좋다. 예. 마포 여의도로. 여의도가 뜨면 마포가 뜨는 거고 네. 마포가 뜨면 여의도가 뜨는 거고. 예. 강변을 가장 길게 품고 있는 마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변이 개발되면 거기도 또 이제 같이 뜨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통의 요지, 공덕을 기반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덕 합정. 지금 당일리 발전소 있는 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최근에 가보셨죠? 공원화돼서. 예. 저도 최근에 답사 갔었는데 예. 공원화를 완전히 잘했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주변이 아직 조금 예전 도심 느낌이 남아 있어서 네. 빌라촌이라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받쳐줄 것이냐. 네. 근데 거기가 아파트가 될 것이냐 하면 저는 부정적인 게 그 동네가 또 상수라든지 합정 상권으로 네, 상수역이에요. 상수역이고 그 동네가 좀 핫해진 거 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합정과 홍대 앞 상권이 만나는 지점이 상수가 돼버려서 네. 거기는 아마도 아파트촌이 되기보다는 네. 가보니까 재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누를 만큼 핫플레이스화가 진행될 것 같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상인들이 반대하고 집주인들도 굳이 아파트 짓는 것보단 네. 월세 받겠다. 이게 지역 조합이 설립이 돼도 네. 거기가 상업지역화 돼버리면 예. 너무 떠버리면 너무 떠버리면 떠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눌리는 정도면은 상권이 꺾인 거고 네. 이게 안 눌릴 정도면 뜨는데 제가 볼 때는 상수라든지 이런 네. 마포 일부 지역은 아마 안 꺾이지 않을까. 네. 그 전국에서 오는 상권이잖아요. 상수 같은 데는. 가보면 점점 허름한 건물들이 점점 바뀌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데 아마 이 마포 전체의 밥집 골목으로 기능할 거고 나머지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로 갈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는 곳이라서 네. 뭐 마용 성은 빼고 네. 마용을 묶어서 보시고 근데 여의도까지 묶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답사분은 늘 느낍니다. 네. 그래서 마포는 지금보다도 더한 명성을 유지할 그렇습니다. 것이다. 유지 내지는 발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동서 나누실 필요가 없이 네. 마포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포는 저도 다녀보니까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핀셋 구역을 정리를 해본다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마포를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마포는 뭐 저희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터전이 마포고 제가 사는 곳이 마포고 마포가 궁금했어요. 그 전 국민들이 대체는 대충 지명은 아시죠. 근데 이제 우리 셀코 TV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희한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그곳을 박사님과 같이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오늘 마포를 분석해 드린 것처럼 일단 9 정도로 가죠. 그죠? 9보다도 더 핀셋 하시겠습니까? 9에서 이제 동을 몇 개 찍어서.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 싶으니까요. 우선 서울 시작하고 예. 경기도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전국으로 한번 가볼 테니까 지금 오늘 마포를 보시고 우리 지역도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하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실히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 읽어주는 남자 김시덕 박사님 모시고 오늘은 마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저희가 마포도 시간이 되면 한번 직접 현장에 나가서 둘러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요즘 날이 더우니까 예. 시원한 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교적 시원한 데로.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